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요 영상이 아마 주말간 올라갈 거라서 아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말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 편집해서 올라가잖아. 그랬죠. 근데 그걸 틈타서 그 나스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S&P 다우 상관없어요.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월 16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냐면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주봉 종가만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면 나옵니다. 네, 링크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네.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면 나오고, 만약에 PC로 안 보이시면 핸드폰으로 보면 나와요. 아무튼 자,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없겠지? 코인인데 나스닥을 왜 다뤄? 이런 사람은 없겠지? 그치? 나스닥이 올라가서 안 좋을 게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끝나고 나면 그 돈을 딴 데다 해야 되잖아요. 하락장인데도 코인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 먼저 얘기할래? 저 먼저요? 일단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큰 틀에서 1파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 조정을 1, 2로 해가지고 사이클 한번 체크한 그건가 보다, 그치? 그 닷컴 버블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가 2파가 될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네, 여기가 2파가 될 거라서. 이거는 지금 차트 자체가 짧네? 네. 그 닷컴 버블이 여기 있는 거라 가지고 없는 차트예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나스닥 100 차트거든요. 나스닥 100 차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1파로 놓고 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코로나 전에 파동이 하나 끝난 걸로 보고서 지금 127.2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는 그 전이고. 그 금리를 확 올렸을 때네. 파월이 생쇼했을 때. 네.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를 2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127.2까지 온 다음에 지금 100%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서. 아, 그렇게. 네.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 하나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간다의 관점이네? 그렇죠. 이번에 지켜준 여기를 다시 뚫리는 게 아닌 이상은 쭉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3파를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크다 보니까 3파에서 4파 조정 받는 것만 해도 되게 큰 하락장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나스닥이 6만 달러? 나스닥 100이? 6만?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네. 오케이. 지금은 3배 가능은 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나스닥 100 차트 자체가 짧아서 요 앞에 있던 닷컴 버블이랑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차트라 가지고요. 그것까지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로 봐도 마찬가지긴 해.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것도 나스닥 100인데 이건 앞에 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얘를 닷컴 버블에서 1, 2로 하면은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 이게 확장으로도 볼 수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면 너가 본 것대로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이라고 생각해도 돼. 네, 그렇죠. 똑같아, 아예 그냥. 네. 왜냐면 너가 이제 1파 고점을 봤던 여기가 닷컴 버블 고점이랑 일치.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 네. 그래서 파동 사이클로 따지면, 그러니까 0이 완전 제로에 가깝냐, 0이 여기냐,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 네. 그냥 똑같아. 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사이클로 보면 똑같다. 네. 근데 이제 너는 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걸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확장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네. 인데 저도 그래도 김프로가 얘기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게 이제 그 중심선이 52주인 볼린저 밴드인데, 요게 어쨌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일단 지금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일단 뚫고 올라왔으면 한 1년은 올라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쭉 볼게요. 이때도 52주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지금 상승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뚫고 올라가서 이때 2020년이고 2022년이니까 1년 반 정도 상승했고, 이때도 뚫고 올라와서 한 1년 정도 상승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와서 한 2년 넘게, 한 2년 반 정도 상승했네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요건 리먼 사태거든요. 네. 리먼 사태도 보면은 여기에 살짝 올라와 있는 요거를 좀 제외하면 제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요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얘는 여기에서 그냥 조정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얘도 뚫고 올라온 다음에 쭉쭉 올라갔었고, 그리고 닷컴 버블도 보면은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면 한 1년 정도는 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나 리먼 사태 같은 하락장은 언제 오느냐? 요 중심선을 뚫지 못했을 때, 반등했을 때 요 중심선을 뚫지 못한다면, 이해가셨죠? 반등했을 때 중심선을 뚫지 못하면 리먼 사태나 닷컴 버블 같은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뚫었다 못 뚫었다? 뚫었다. 뚫어서 거의 지금 전고점 근처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년간은 계속 오릅니다. 나스닥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쭉 오를 것 같아요. 네. 나스닥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S&P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52주선 위로 만약에 확실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52주선 뚫고 올라간 다음에 전고점 근처된 상단선 터치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무조건 1년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거 차트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는 여기서 찍고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얘도 1년은 올랐네요. 그래도 1년이요. 네. 그래도 1년 올랐네. 얘도 1년 올랐고.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적어도 1년은 오른다. 네, 1년은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이건 S&P입니다. 리먼 사태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락 추세라면, 지금이 정말 그때 비견되는 상황이라면 요 중심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요. 일단 중심선을 뚫었으면 무조건 1년 오르는 거예요. 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긴 했습니다만, 이제 1년? 그래도 이거 1년 될 것 같은데 52주선 위에 있는 걸 따지면 그래도 1년 되네. 네. 네. 52주선 위에 올라오면 52주선 아래로 떨어질 때가 한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계속 상승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이고 이게 리먼 사태거든요. 그래서 다우는 기술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리먼 사태 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큰 하락이 오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선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해야 돼요. 이해가셨죠?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시원하게 뚫어. 네, 시원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최소 1년, 뭐 길면은 뭐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이 정도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도 127.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고의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원래 보셨던 대로면 여기가 476.4%인 거니까 100%까지 갔다가 그냥 78.6%까지만 2%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네.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정을 더 많이 받고 저점을 갱신할 건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든 뭐 1.2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는 거든 상관없잖아 지금. 뭐 그러면 어쨌든 조정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 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네. 저거는 진짜 나스닥이 한 6만쯤 가면 고점이 어디 있느냐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그렇죠. 네. 지금은 하나도 쓸모없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도 지금 확장이기보다는 새로운 파동이 진행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글로벌 M2랑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갈 것 같다. M2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M2가 계속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M2랑 같이 가다가 M2보다 먼저 떨어지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르고, 요렇게 될 것 같다. 네. 왜냐면 지금부터 1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5월이라고 치면 내년 5월까지는 오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오른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도 올해 연말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말하는 거죠, 이건. 네. 그래서 비트코인 원래 이제 흐름 자체가 이랬잖아. 요번에도 한 10월, 11월, 1월쯤 이제 비트코인 고점을 찍고, 네. 그다음에 올해 한 연말쯤에 한 12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알트코인 불장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비트는 떨어지고, 네. 코인 시장은 떨어지고,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나스닥과 글로벌 M2가 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같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게 네.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죠. 계속 더 오를 수도 있죠. 네, 더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해당 타이밍대로 요번에도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건 이거라는 거지. 뭐냐면 비트로 어쨌든 돈을 벌었어. 우리 다 돈 벌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다 돈 벌 건데 비트로 돈을 벌었을 때 나스닥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계속 올라간다면. 근데 이대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나스닥으로 갈아타가지고 고점까지의 시간이 짧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그게 맞긴 하잖아. 네. 그래서 좀 고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서 코인의 시장에서 돈을 다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난 나스닥으로 갈아탈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때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테고, 네. 우리가 원하는 요런 식의 매수 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지.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그렇다고 그냥 나스닥 시장을 버릴 것이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코인 시장이나 신경 써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렇죠. 코인 시장 와 끝났다. 다 팔고 나서 그제 준비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공부에 들어가면 나스닥 절대 못 들어가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그때도 거품력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얘기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타이밍에도 그래도 한 번쯤은 하락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2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때 이때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나스닥도 어쨌든 비트만큼은 아니지만 똑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조정을 주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네. 비트는 저런데 저 뒤에 알트 불장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때는 비트코인 시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알트 불장까지 빠져나오면 한 이쯤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어렵네요. 확실히. 아무튼 뭐 네. 간간히 나스닥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